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우선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가 영어 실력이 괜찮죠? 영국 유학했지요. 오히려 통역병 면접 봤으면 뽑혔을 것 같은데 제비 뽑기 해서 불이익당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오히려 제비 뽑기로 아들을 떨어뜨렸다.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 능력을 가진 아이다. 오히려 역으로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 내부에서 원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 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 엄마로서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힘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아이를 분이 통역병 제비 뽑기로 떨어뜨렸다. 그럼 왜 제비 뽑기를 했느냐? 당시 부대장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꾸 청탁이 오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비 뽑기로 돌렸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이 질문을 했습니다. 보좌관이 휴가 연장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군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일 쟁점이 되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았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간단하잖아요.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확인하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이런 답을 하는 장관 보셨습니까? 확인하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저랑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가장 큰 피해자다. 저와 아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저와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수사 사안이 되어버린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 의원님은 지금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거지 수사검사처럼 피의자 신문하듯이 신문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신문이든 질문이든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보좌관이 전화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조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 11일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복무하고 있을 때의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이모 전 대령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입장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군의 부대 분류에 대한 건 서군이 미국입니다. 미군 신병 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군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군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청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군 가족분들의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데 그 상황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미군 신병교육 수료식에 400여 명의 가족분 중에 서군 가족분들도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군 가족분이라 하면은 여기 추미애 장관의 남편 즉 이 서군의 아버지와 또 다른 분을 지칭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하여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 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게 추미애 장관 측으로부터의 청탁에 대한 주의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서군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서군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히려 아들이 억울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 동계올림픽 통역병에 대한 청탁건에 대해서 이 예비역 대령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하여 여러 번이라고 했습니다. 청탁 전화가 오고 이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이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군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선발하였습니다. 자, 요겁니다. 그런데 왜 제비뽑기로 했느냐? 면접을 했으면은 실력이 있는데 억울하게 떨어졌다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됩니다. 실력이 있는데 왜 청탁을 했습니까? 가만히 두버리면은 실력이 있는데 청탁을 왜 했느냐 하는 반문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현재로는 청탁을 했다는 것은 사실로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령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전후 일의 처리 과정으로 봐서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전제를 하고 말씀드린다면은 청탁을 안 했으면은 제비뽑기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추 장관, 난 청탁을 안 했다. 그런데도 능력 있는 우리 아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비뽑기를 했다. 이러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청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억울하다는 부분만 강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제 입장문 이후에 이 정권 측에서 일치 단결을 해가지고 추미애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씨는 당회의에서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와 검찰개혁 충정을 말씀해 주셨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혹은 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재판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분명해진 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거죠. 정세균 국무총리도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법무장관을 경질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마 현재는 본인의 상황이 억울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기왕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검찰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될 일이다. 이렇게 하면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총리, 법무장관, 여당 대표가 추미애가 오히려 억울하다 하면은 오히려 검찰 수사가 진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리얼미터 YTN 조사에 따르면은 50%를 넘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20대에서 부정적 평가가 55.6%를 기록했고, 여성층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언론이 어떤 식으로 집중 보도를 계속하느냐, 여론이 어떻게 변하느냐, 검찰에 용감하고 의로운 검사가 있느냐 하는 데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한 걸 보면은 그게 입장문이 죄송하다 말 앞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스치고 지나가면서 다 자신의 동정받을 점을 강조를 하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어제 아마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을 읽고 화가 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가족,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다리를 다쳤다. 그 다음에 아들이 또 다리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동정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구도가 아니냐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놓고 마지막에는 나는 한 번도 검은 걸 희다고 흰 걸 검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도덕적 자신감, 오만이죠, 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원칙은 목숨을 걸고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 정직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를 다 합치고 오늘 국회 답변을 다 합치면은 추미애 장관은 본인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의롭고 깨끗하고 그리고 소신 있는 공직자로 확신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에 대한 생각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문을 내니까 이 집권 세력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입장문과 오늘 답변을 들어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나누면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모든 판정 기준의 기본입니다. 우리 편은 다 착한 사람이고, 우리 편은 다 피해자이고, 우리 편은 다 억울한 사람이고, 우리 편은 다 정의로운 사람이고, 우리 편은 다 개혁 세력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편은 무조건 진실이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은 무슨 주장을 하든지 그것은 무조건 거짓이다. 놀랍게도 거짓과 진실까지도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을 부정해버립니다. 사실. 우리 편이 말하는 거짓말도 사실이다. 상대방이 말하는 진실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신념 체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게 바로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 계급투쟁론. 칼 마르크스가 완성하고 레닌이 그걸 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았던, 그게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안에는 그 악령에 넘어간 주사파 종북 세력이 있고, 바로 그 뿌리가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계급에 속하느냐 상대방 계급이냐. 우리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진선미다. 다 진실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상대방에 속하면은 볼 것 없이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나쁜 사람이고 추한 사람이다. 이걸 가르는 계급투쟁론적 가치관을 가지면은, 그것으로 무장을 하면은 바로 문재인 정권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 씨는 운동권 출신은 아니지만은 계급투쟁론자 또는 민중세력 또는 민주세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때는 또 민족세력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기에 몸담았다가 바로 우리 아들이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사상이 무섭다. 이념이 무섭다. 그런데도 지금 김종인 이 주도 이끌고 있는 국민의 힘은
이념 문제, 사상 문제를 건드리는 것을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입니다. 전략이 사상에서 나옵니다. 정책 전술도 바로 사상에서 나옵니다. 사상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게 바로 추미애 장관의 우리가 피해자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